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 첫 방송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2025년 새해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한 해 앞으로 코인시장, 암호화폐 코인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전망들에 대해서 오늘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상반기에도 좋은 소식들이 있고요. 혹은 반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악재의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의 소식이 과연 이 코인시장의 팬데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반대로 좋은 소식들은 암호화폐 코인시장의 상승분을 얼만큼 차지할 것인가, 과연 알트랠리장은 어떤 식으로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중요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꼼꼼히 체크하셔서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우리가 또 새해 첫날에 올라갔던 리플과 스텔라룸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 반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지 마시라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알트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건 악재가 이게 언제 터질지 요거를 팩트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니까 이게 왜 지금 악재가 강할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차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일단 전략자산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악재가 이것도 큰데 이것부터 시작으로 3월까지 쏟아질 악재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반전의 키워드로 좋은 소식이 나올 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안 좋은 소식,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보자면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12월 31일부로 폐기가 됐어요. 일단은 현 정권은 그래도 아직 바이든 정권이잖아요. 바이든 정권인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은 폐기가 됐고, 트럼프의 입법조차 회의적이 됐는데, 자,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리플, 도지, 솔라나, 이더리움 등 모든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비트코인까지 12월 31일까지 힘을 못 썼었죠. 하지만 1월 1일날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결제 솔루션 코인들은 조금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호재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떨어뜨리기를 위한 번지대를 만들고 있고, 이 번지대가 참 웃깁니다. 이것도 제가 어차피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 일단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의 상원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이 루미스 의원이죠. 비트코인 2024년 전략자산 법안, 이것을 바로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고,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던 미국,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 법안이 폐기 종료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현 바이든 정권에서 결국엔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같은 소식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코인 시장은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로 다시 주가가 상승은 조금씩은 하곤 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악재로 동반되는 것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으고 있었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 CEO인 마이클 셀러도 지금 비상인데, 자, 1월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은 지난해 7월 말에 신시아 루미스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발의했었던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담은 비트코인 2024년 법안, 다 알고 있죠. 이 법안은 뭐다? 바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연준에서 우리 또 위대하신 FOMC 연준 의장님께서 파월, 이 연준 FOMC의 의장이자 가장 중심책에 있는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거 제 지난 영상 보시면 뭐 자료들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략자산이 폐기가 됐는데, 원래 이게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이라는 게요, 연준에서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담았었어요. 근데 이것을 폐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수급이 끊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급을 끊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연준과 지금 미국 의회는 비트코인으로 이상한 자금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미국과 그리고 미국의 달러 그리고 금 같은 곳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자금들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도는 순간 미국 또한 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선 또 외화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 전략자산 법안이 승인이 됐다라면은 매년마다 1년 매년마다 20만 개 이상씩 비트코인을 어디서 미국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총 100만 개 사들일 수 있고,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하고 최소 20년간 홀딩, 보유를 하는, 즉 어떻게 보면은 이걸 주식으로 치면은 보호예수가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호예수 아시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 큰 패닉을 주지 않기 위해서 20년 동안 못 팔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매년 산 다음에 100만 개씩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100만 개를 20년간 보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 소각이 되고 유통 물량은 정해져 있고 유통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만 봐도 알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는 희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우리가 일명 진짜 비트코인 10억 간다라는 말이 상용화가 되는 거고 실현이 되는 건데, 자, 이 여기에서 페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페드 은행들이 잉여금 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는 미국 달러 총액을 감축하고 매년 순이익의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에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연방의회 회기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돼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가 이루어져야만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고 취임식을 해서 다시 누가? 트럼프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리고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비트코인, 이 BTC의 전략적 비축, 전략자산을 비축하겠다라는 정책을 본인의 입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법안이 폐기가 됐지만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돼서 자동 폐기가 됐지만, 이 폐기가 됐던 걸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끌어온다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략자산 입법에 되는 이 법안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년에 20만 개씩 해서 총 100만 개를 오히려 더 늘려서 1년에 40만 개씩 총 200만 개라든가 이 액수를 점점 더 높일 수도 있고, 트럼프가 행정부, 즉 대통령이 되면 이게 권한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지금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확률을 좀 높여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관건은 이거예요. 트럼프가 과연 1월 20일 날 임기 하는 날 있죠. 그날 발의를 하느냐, 정책을 발표를 하느냐. 만약에 그날 발표하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올려놨던 주가는 결국에는 번지되고 떨어뜨리기 위한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은, 자,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 살짝 회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 지금 집권 이후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기선 그냥 낮다라고 나오지만 지금 미국의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현저하게 낮다. 왜? 지금 일단 미국 정부가 먼저고 미국의 기업이 먼저고 미국의 나라에 바꿔야 될 게 먼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뒷전이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적 회복과 달러 우위를 강화할 경우에는 기존의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악재의 시발점. 왜? 결국에는 트럼프도 돈을 밝히고 사업가입니다. 자기한테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권으로 가고 싶어하지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도박성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도박을 외쳤던 게 대통령이 아니었거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표심만 얻었으면 됐거든. 이 지지율, 표심을 얻어서 자기가 목적은 뭐다?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지 않을 말들도 하고 정책에 좀 오바도 하고 과장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돈을 항상 좋아했고 밝히고 사업가였던 사람은
도박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달러 우위가 먼저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입장은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어쩔 건데. 대통령 됐는데 이거 철회한다고 해서 대통령 해임이 되나?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온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지금 보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제가 반전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좀 중간에. 그리고 또 하나 약재가 뭐냐면 제가 말한 거 여기서도 나오죠.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중에 비트코인을 언급한 건 딱 하나다. 단순한 그냥 표심 확보다. 표심 확보 전략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든 일명 도와주는 척을 하든 결국에는 표만 얻으면 돼. 지지율만 얻으면 돼. 그래서 그냥 없는 말도 지어내서 한 거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정보에서는 비트코인 언급은 단순한 그냥 표심 확보의 전략이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장관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부터 보건부 장관 다 이렇게 임명은 했지만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득은 절대적으로 개인들한테 보게 해주지 않아요. 이득은 지네들이 뒤에서 다 헤쳐먹고 앞에서는 페닉스를 주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이게 미국 정부뿐이 아니라 우리 국내도 봐봐요.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고 나서 나중에 고점 되니까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는, 항상 이런 거 경험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고 25년 1월 20일 날 취임식이 있죠. 이날 뭐를 약속했냐? 첫날 가상화폐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이거 안 나오면 진짜 폭락 나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엄청난 패닉셀이 나올 거예요. 진짜 참고로 비트코인 반토막 갈 수도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럼 완전히 아사리판 나는 거겠죠. 그냥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취임식 날 가상화폐에 대한 발언을 하냐 마냐, 그리고 발언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전략자산에 대해서 현 2024년 12월 31일부로 저 법안이 폐지가 됐는데, 폐지한 법안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발언 안 나오면 진짜 무너집니다. 두 번째, 트럼프는 계속해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이 석유 비축기금과 같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자산으로 만들겠다. 전략 비축기금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트럼프는 그렇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행은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나는 아직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하나는 너네 이미 행정부도 다 바꿔놓고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나 관세 같은 부분도 해서 이미 정책이 이루어질 거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을 시키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만 선행을 하지 않고 있냐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중국이 이 패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 관세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조금만 더 성장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나 앞으로 찾아올 인공지능 혹은 빅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시장에 조금이라도 우위를 준다면은 미국 성장은 중국한테 패권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어떠한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죠. 왜? 어차피 미국이 가상화폐 버린다고 한들 중국 시장에서는 그 버린 가상화폐의 패권을 먹을 거거든요. 그럼 이 가상화폐의 패권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중국 또한 힘이 엄청 세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는 누굽니까? 돈벌레입니다.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거래소가 왜 괜히 있겠습니까? 거래소 숨만 쉬어도 돈을 버는 데고, 그 거래소는 뭐예요? 나라에 세금을 엄청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뺏겨하지 혹은 뺏기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결국에는 불법 자산이든 합법 자산이든 둘 다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단은 첫 번째 1월 20일 날 취임식 날 가상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진짜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진짜 아수라장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악재는 연기입니다. 발언을 뒤로 한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날짜가 뒤처지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3월 달에 또 정책 발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브리핑하는 정책 발표에서 또 이 가상화폐, 만약에 1월 20일 날 취임식에 발언을 안 한다면 마지막 기회는 3월 달에 또 한 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 날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월 몇 일인지. 자,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조금 호재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요 밑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라며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런 말을 했죠.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할 계획이며 투자자들한테도 팔지 말라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보유 개수가 400만 개에 달할 때까지 정부는 매일 55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 여기 중요한 팩트는 뭐예요? 매일 550개.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비트코인이 소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코인 시장의 호재는 뭐예요? 소각이에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개인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나라 정부에서 소각을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10억까지의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성이고, 결국에 트럼프는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렇게 밑에 발언들도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달러나 금 같은 진짜 전략 자산의 비중이 뺏긴다면 다시 비트코인을 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이유로 비트코인 상승을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과 스텔라룸에, 그리고 트론을 비롯해서 헤데라 등등 결제 관련 시스템주들이 계속 폭등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 단순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게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와서가 아닙니다. 이게 호재이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플 시가총액 4위인 리플이 10% 상승한, 이 폭등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10% 상승한 이유가 뭐냐?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은행이죠. 바로 리플에 대한 투자 늘렸다. 지분 8%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분을 조금 더, 투자를 조금 더 늘렸다라는 이유로 리플이 올라가면서 그 리플과 관련주인 모든 코인들이 올라갔는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조금씩 매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50%씩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혹시나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8%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인지라 1월 20일 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지금 사놓는 겁니다. 물론 예전부터 SBI는 리플을 계속 비축을 해놓긴 했었지만 자산을, 지금 얘도 어차피 엄청 이득이거든요. 얘네 아마 수익률이 한 300% 넘을 거예요. 한 400% 넘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700원대부터 줍기 시작을 했어요. SBI도. 그래서 수익률이 장난 아닐 텐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랑. 그래서 이 정부가 쉽게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똑같은 심리로 그냥 기대감으로 지분을 조금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왜? 어차피 얘네들은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날 만약에 좋은 말 안 나온다? 우리 바로 시장가 매도. 시장가 그냥 바로 매도 때릴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리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아비규환, 진짜 폭락장이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체자는 뭐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결국에는 나는 안 팔래 해도 전 세계 개인들까지 다 팔아버리면 이거 페닉스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떨어뜨리기 위한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단식 상승이 아닌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1월 달에만 만약에 정책 브리핑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한번 모험을 걸어볼 수도 있지만 3월 달에 또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브리핑이 두 번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브리핑에, 1월 달 브리핑에 안 좋은 소리가 나와서 주가를 개작살 내놓고 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완전 저점에서 3월 달엔 좋게 말해줄게 다시 들어 올릴 수 있거든. 항상 주가는요, 여기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좋은 소식 나오기 전에 한번 페닉스를 주고 밑에 담아서 다시 말아 올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1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쪽이 3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타도 본전까지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3월 달에 준다고 해도 본전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하고 160만 불 가까이 익절을 했죠.
한 대략 한화로 23억 정도를 미리 익절을 해놨고, 이 돈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트코인을 매수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매수를 할 거고, 제가 항상 샀을 때는 뭐예요? 최저점이었고 제가 항상 팔았을 때는 최고점이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매수를 한다면 반드시 최저점 부근에서, 최저점이 아니라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매우 높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예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 보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투자라는 거는 뭐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 시장이든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맹목적인 이유죠. 이유이자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는, 물론 비트코인은 제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과연 많이 올려준, 최소한 못해도 100%, 작년 대비 100% 이상 다 거의 상승을 했었고, 시가총액 큰 거 이더리움도 50% 넘게 100% 정도 상승을 했었고, 나머지 뭐 200~300% 상승했죠. 그런데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이 과연 주가를 조종하는 세력들이, 이 큰 손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고래들이 바보일까요? 과연 걔네는 생각이 없을까요? 뇌가 있다면 지금 많이 달라붙어 있는 개미들 한번 떨궈내고, 저라도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그냥 바로 주가 올릴까요, 여러분들? 알트코인을 말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했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 랠리장이 온다는 건 항상 뭐였어요? 알트가 박살이 나고 올라갔다. 전제 조건은 박살이 났어요, 항상. 알트 불장에는. 주가를 높게 올려놨다가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박살나고, 박살난 상황에서 김프와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엄청 상승을 했고, 상승함과 동시에 어떠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박살이 나면서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패닉을 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한마디로 알트코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떠한 이유로 올라갔다가, 비트도 당연히 같이 올라갔겠죠. BTC와 알트가 있다면 둘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떠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패닉이 와서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고, 여기에서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횡보를 많이 합니다. 알트가 박살이 나고, 박살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몇 개월 뒤에 항상 어떠한 정책과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폭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선 뭐다?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빠지고 알트 불장이 찾아오는 건데, 지금 요 오른쪽 상황이 가려면은 이 왼쪽 상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박살나는 상황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박살내지 않고 알트를 올린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힘들다는 점. 그 말은 딱 하나죠. 1월 20일 정책 브리핑에 비트코인 언급 안 하면 돼. 혹은 비트코인 전략자산에 대해서 내가 말했었지, 하지만 고려해볼게, 뒤로 연기된다는 소식이죠. 혹은 전략자산 안 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 그냥 그대로 아사리판 폭락. 진짜 우리 예전에 폭락장 보면 자고 일어날 때는 마이너스 40% 막 파란 색깔로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폭락장 다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박상기의 난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딱 지나고 도래했을 때 어땠어요? 무언가의 정책 발의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래소 전부 다 폐지하겠다, 거래소 전부 다 없애겠다니까 어떻게 돼요? 눈 감았다 뜨니까 막 다 45% 폭락돼 있어요. 이때 비트코인 1000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뭐다? 폭락을 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 올리더라. 개인들을 다 무조건 털어내는 이러한 패닉장이 한번 와요. 진짜 패닉장. 이거는 17년도 때만 온 게 아니라 21년도, 22년도, 그리고 지금 25년도, 이번 연도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제 경험상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줄 때 익절해놓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은 기준 이탈되면 그때 그냥 전량 매도하고, 다시 그 패닉이 나왔을 때 그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때는 진짜 공포라서, 그때는 막 진짜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거래소 닫는다, 거래소 비상이다, 그리고 출금 지연될 거고, 실제로. 그리고 아예 사이트가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똑같았거든요. 진짜 패닉을 주려면 이런 식으로 패닉이 찾아와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까지 분명 나올 겁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포의 진짜 공포로 인생이 작살날 수 있고, 진짜 공포가 아닌 가짜 공포라고 느껴서 매수를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진짜 1%도 안 될 겁니다. 그때 진짜, 왜냐면 거래소가 닫히거든요. 거래소가 막 폐쇄된다 그러고 진짜 공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분명 한 번쯤은 도래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월 20일 날 첫 번째 트럼프의 입에 달려있고,
자, 두 번째 3월 달에 미국 정부에 한 번 더 달려있고, 중간에 2월 말일경에 그 신년사에 이어서 그 더불어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 정책에 한 번 혹시나 또 발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을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저야 좋지만, 좋은 생각과 좋은 날은 뭐다? 반드시 그 전에 아픔이 큰 고통이 찾아오고 나서,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찾아오고 나서 나중에 좋은 날, 좋은 생각들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여태까지 아픔 다 겪고 슬픔도 다 겪고 산전수전 공준전 경험을 다 몇 년 동안 겪고 나서 지금의 이 상승분의 수익을 만끽하면서 행복 회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매도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또 한 번의 시장을 자만으로 생각하고 오만과 교만이 겹치면 반드시 박살이 한 번 나. 제가 자금을 계속 뺀 이유도 그겁니다. 비트코인 결국엔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결국엔 시장은, 그리고 결국엔 정부는 개인들을 지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래야 개인들은 또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정부에다 세금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또 한번 기회 찾아오면 그 중에 0.01%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그냥 계속 기회만 줬으면 지금 다 건물주 되어져 있지. 그 많고 많은 기회들 많았잖아요. 하지만 뭐다? 그 기회 속에 자연재해인 코로나라는 게 찾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혹시 몰라요. 또 이번 상반기에 자연재해가 찾아올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죠.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로 혹시 또 뱅크런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파산 사태 나올 수 있습니다. 파산 사태는 그냥 파산이 되지 않아도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 극악무도로 공포장 나올 수도 있고, 뭐 리스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저는 1월 20일 이후에 매수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다만 그 전에 기회가 온다면, 1월 20일 전이라도 혹시라도 매수의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저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알트코인을 줄 생각이 있다. 박살나도 줄 겁니다. 저는 그때는. 왜? 제가 말했던 기준가에 오면, 제 기준가에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나 혹은 기회가 올 때 항상 매수를 했었고, 그 기준이 뭐였어요? 항상 최저점에서 매수 혹은 최고점에서 매도였죠. 이번에도 만약에 제 기준을 믿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나 또 낮은 가격대를 형성해서 남들이 공포라고 느낄 때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지, 그냥 매수 아닙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시장의 리스크를 대응하는지, 그 상황 찾아오면 제가 반드시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매수매도 하는 거 전부 다 녹화해놓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트코인 사고 파는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항상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 악재 소식이 튀어나올까, 언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팬데믹이 올까, 안 좋은 생각, 항상 투자는 불안해야 됩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승리를 해요. 항상 행복해라 하고 좋아하는 좋은 생각만 하면 반드시 불상사를 겪습니다. 이건 제가 12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경험치인데,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치가 있겠죠. 항상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영상에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